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279페이지에 과세거래,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여기도 특별한 건 없네요. 새로운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없으니까 293페이지 연습 문제로 또 가셔가지고 풀면서 복습을 해볼게요. 293페이지. 자, 연습 문제 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의제 밑에다 써놓으세요. 간주 공급. 자, 간주 공급은 몇 가지가 있었죠? 간주 공급. 얘는 뭐 공급 의제라고도 하고요. 자, 우리가 얘는 크게는 네 가지로 뭐뭐 있었죠? 사, 다, 대, 배. 자가 공급에 또 직, 이, 면 이렇게 7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사업상 증여. 자, 그냥 준 거예요. 고객이나 거래처나 이런 데에다가 이거 한번 써봐 그러면서 그냥 준 거예요. 그것도 재화를 공급한 걸로 보라는 거고, 사가 공급 중에 직매장 반출이라든지, 자, 얘를 다른 말로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그 다음에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이렇게 자체적으로 쓰는 건 다 뭘로 본다? 대화를 공급한 걸로 본다.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뭐 직원의 생일 선물로 줬다든지 이렇게 개인적인 거, 또는 뭐 사장이 가져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다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폐업 없이 잔존재화. 자, 폐업 시에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서는 사업주한테 공급한 걸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생산직 근로자에게 작업복과 작업화를 지급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복리후생 차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2번 택시회사가 영업용 택시로 취득한 승용차 3000cc 5인승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거. 얘예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원래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쓰려고 산 걸,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고 쓰던 걸 자기네 자체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2번이 간주 공급에 해당합니다. 다음 3번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이거는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장소를 옮긴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지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고요. 4번 광고 선전을 위한 상품 진열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요것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죠. 여러분 견본품을 보내주는 것도 저기라고 그랬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목적으로 뿌리는 거 있죠? 이런 경우도 강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2번만 간주 공급에 해당하네요. 다음 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 자, 특허권의 공급. 특허권을 파는 거예요. 이런 걸 무채물의 공급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의 공급. 당연히 재화의 공급이고요. 광업권의 공급도 얘도 무채물의 공급이 되니까 재화의 공급이고요. 4번 상품권의 공급은, 상품권은 그 자체가 소비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품권을 나중에 받고 재화를 공급을 했을 때, 팔았을 때, 그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지. 상품권 자체를 팔았을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번에는 4번이 답이고요. 다음 3번 사업자의 다음 거래 중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거 왜 그런다고 그랬죠? 귀찮아서 안 한다고 그랬죠? 왜냐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A라는 사업체가 있어. 이 사업자를 B라는 사람한테 포괄적으로 양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얘한테 제공을 할 때 1억이에요. 1억 그러면 1,000만 원을 더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얘한테 1억에 팔면서 1억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1,000만 원을 누구한테 내요? 세무서에다가 납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B는 장사를 하나도 못했다. 그럼 얘한테 야 우리 장사 하나도 못했어. 내가 냈던 거 환급해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얘 세무서 입장에서는 얘한테 받아다가 얘한테 줄 거면 그냥 니네 둘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양도 담보 목적이에요. 담보 자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죠. 다음 3번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 무상 임대 용역. 원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게 되면 그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질 않아요. 근데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무상 임대 용역은 과세된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제가 옛날에 사랑의 열매 막 얘기하고 배우자가 네일샵을 차리겠다. 간단히 설명할 거예요. 내가 건물이 있어. 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자, 2층에 원래 임대료를 100만 원 받고 임대를 해주던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나간 거예요. 기존에 하던 사람이. 그런데 여기에 다른 사람이 사랑의 열매에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좋은 일 하는구나. 그럼 내가 임대료 안 받을게. 그러면 나는 임대료를 안 받았으니까 이 그동안 받았던 100만 원에 해당하는 10만 원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할 필요가 없죠. 왜? 안 받았으니까. 근데 원래 3층에 100만 원 받고 임대해 주던 게 있어요. 이제 마침 나갔어. 그런데 배우자가 나 여기다가 네일샵 하나 차릴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한테 100만 원을 못 받잖아요. 배우자니까. 그래도 나는 얼마를 10만 원을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 무상 임대 용역. 그래서 얘는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거. 자, 이거 뺏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뺏기는 건데 이것도 과세를 하면 너무하겠다. 그래서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네요. 다음 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1번 건설업의 건설 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죠. 다음 2번 부동산 임대업의 임대 용역도 당연히 용역의 공급이에요. 3번 특허권의 대여. 아까 특허권을 팔았을 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지만 특허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다음 4번 전기의 공급. 아까 우리 유채물, 무채물 얘기했죠. 전기는 무채물에 해당하는 재화란 말이에요. 재화. 그럼 전기를 공급을 한 건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다음 넘어가셔서 5번. 다음은 각 회사의 거래 내역이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 대표적인 공급 시기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용역,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자, 각 회사는 을 회사와 제품 공급 계약 수량 1개, 공급가액 1억을 맺고 다음과 같이 이행하기로 하였다. 대금 지급 방법은 계좌이체를 할 거고요. 대금 지급일은
계약금 1,000만 원은 2020년 8월 1일, 중도금 4천만 원은 2020년 12월 1일, 그 다음에 잔금 5천만 원은 2021년 4월 1일 날 지급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제품을 인도하기로 한 날은 2021년 4월 1일 날 인도를 하기로 한 거죠. 대부분 이거 건물 지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자, 최초 계약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개월이 초과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290페이지 기타의 경우라고 나와 있으면서 거기에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계속적 공급 나오죠? 지금과 같은 형태가 중간 지급 조건부예요.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에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본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자, 그래서 그러면 5번에는 언제를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라고 봐야 돼요? 8월 1일, 12월 1일, 내년 4월 1일. 그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6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는 1번.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상가 건물을 사무실로 임대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임대료 받을 거고, 그죠? 임대료는 부가세가 과세가 되겠죠. 다음 2번. 주택 임대 사업자가 부수 토지를 제외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임대는 면세예요. 제가 면세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먹고 사는 것들은 면세를 적용을 해줬다. 그래서 주택의 임대는 면세입니다. 3번 냉장고 제조회사에서 제품인 냉장고를 직원에게 생일 선물로 선물하는 경우 이게 요거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개인적 공급,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다 이런 뜻이죠. 4번 건설회사가 상가 건물을 분양한대요. 그러면 당연히 과세되는 거죠. 그래서 2번만 면세고요. 나머지는 다 과세되는 거래네요. 다음 7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재화를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등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담보는 재화를 공급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과세 거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질권, 저당권 알고 계신가요? 옛날에 전당포라는 게 있었잖아요. 전당포에서는 내가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이게 전당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당 잡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질권이나 저당권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건데 이 물건을 넘겨줬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요. 물건을 넘겨주고 야 내가 돈 갚을 때까지 너 갖고 있어 이러면 질권이라고 하고요. 근데 건물 같은 걸 내 거야. 얘한테 야 내가 돈 안 갚으면 너 이거 가져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걸 저당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어찌됐든 질권 저당권은 담보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 자체는 과세거래가 아니고요. 다음 2번 본점과 지점의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본사에서 지점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자, 요거 설명할 때 했어요. 직매장 반출 설명할 때. 자, 이게 유일하게 간주 공급 중에 세금 계산서가 나오는 애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죠. 삼성전자에서 얘네는 제품을 생산만 하잖아요. 판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판매를 위해서 삼성 디지털 프라자라는 데를 사업장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 제품을 사다 파는 얘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직매장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도 별도의 사업자고 얘도 별도의 사업자란 말이에요. 사업자 등록을 각각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냉장고를 팔아달라고 넘겨주면 이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요?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얘네가 이렇게 같이 뭘 선택했어?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얘한테 삼성전자에서 디지털 프라자에 대해 냉장고를 팔아달라고 얘가 얘한테 줘도 이건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했다는 얘기는 같은 회사라는 얘기예요. 아까 문제 풀 때도 그런 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여기에 있던 걸 팔아달라고 이쪽으로 옮긴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옮긴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실수로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란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본사에서 지점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여기까지 그 말까지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바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은 과세 거래에 해당합니다. 다음 3번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아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세되지 않을 거고. 다음 4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거. 돈이 없어서 물건으로 납부하는데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면 너무 억울하겠다. 그래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번에는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상속세를 토지로 물납한대요. 아까 위에서 한 얘기죠. 조세의 물납은 과세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다음 2번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로자는. 그래서 얘도 재화의 공급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고. 다음 3번 재화를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다. 담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세하지 않을 거고. 4번 재화의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건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거죠. 간주 공급에 해당하니까 과세된다 이 얘기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사업상 증여가 될 수도 있고 뭐 자가 공급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 공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찌됐든 대가를 안 받고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뭐에 해당한다? 간주 공급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할 때 얘를 무상 공급이라고도 했죠.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하는 거. 그래서 4번은 과세된다 이랬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9번 문제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장기할부 판매는 언제라고 그랬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번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 했죠.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가 보세구역이에요. 그럼 보세구역으로 들어왔을
수탁자가 얘네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다시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수입 신고일이 예를 들어서 10월 1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국내에 사업장 다른 사업장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 날이 예를 들어서 10월 15일이라고 해도 이 공급 시기를 언제로 봐야 된다고요? 수입 신고 수리일로 봐야 된다고요. 다음 3번 위탁 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팔았을 때죠. 수탁자가 팔았을 때. 그래서 3번도 맞고요. 다음 4번 임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라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했어요. 그 간주 임대료가 뭐였었죠? 간주 임대료. 우리가 보증금을 받아서 통장에 넣어놓기만 해도 이자가 붙잖아요. 그 이자도 뭘로 보라는 거예요? 임대료로 본다. 그게 간주 임대료예요. 근데 내가 통장에다 돈을 넣어놓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죠? 다른 데에다가 뭐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시기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언제로 본다? 자, 우리가 이렇게 1년을 1월 1일에서 6월 30일, 7월 1일에서 12월 31일. 그러면 요 기간을 1과세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과세기간. 얘도 1과세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1월에서 3월 31일까지, 4월 1일에서 6월 30일, 7월에서 9월 30일,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이랬을 때 요 기간을 무슨 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 요 기간을 확정신고기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얘도 예정, 얘도 확정 이랬었죠. 그러니까 간주임대료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그래서 3월 30일이나 9월 30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그랬으니까 6월 30일이나 12월 31일 이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거래 시기에 해당한다. 다음 10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 시기가 잘못된 것은 자, 1번 반환 조건부 등 기타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거 맞고요. 2번 완성도 기준 지급에 의한 경우 이것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로 공급하는 경우는 아까 말했던 거네요. 수입신고 수리일이고 위탁 매매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때예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았을 때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11번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와 거리가 먼 것은 그러니까 과세되지 않는 걸 찾아내면 되겠네요. 자, 1번 재화의 사업상 증여는 간주 공급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된다 이랬고요. 2번 토지의 무상 임대. 근데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아니래요.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아니면 부동산의 무상 임대 용역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폐업 시 잔존재화도 간주 공급이고요. 그 다음에 재화의 개인적 공급도 간주 공급이니까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번엔 2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과세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예정. 면세 전용.
두 번째,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총괄납부 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까 했던 얘기네요. 주사업장 총괄납부예요. 얘가 얘한테 냉장고를 옮겼어요. 이건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음 3번. 사업을 위해 취득하여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뭐예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업상 증여. 다음 4번.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증여세 납부 시에 물납하는 경우에도 면세 재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다. 자, 이게 뭐예요? 조세의 물납에 해당하는 거죠.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의 물납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번에는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13번.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할부 판매의 경우에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얘는 장기라는 말 없으니까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맞는 거죠. 만약에 장기 할부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했고요. 다음 2번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바로 나왔네요. 3번 폐업 시 잔존재화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 소비되는 때, 폐업 시 잔존재화는 폐업하는 때, 폐업 이래 같은 뜻이에요. 폐업하는 때, 폐업 이래. 조심하실 건 폐업 신고일은 아닙니다. 폐업 신고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얘기고요. 다음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는 재화를 증여하는 때 맞죠? 그래서 13번에는 3번이 틀렸고요. 다음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는, 자, 1번 쌀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인 김민국 씨는 쌀을 식당에다 판매하였다. 자,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쌀이 면세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쌀을 팔면 면세를 판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과세되는 게 아니죠. 다음 2번. 부동산 임대업자인 김임대 씨는 사업용 건물인 상가를 포괄 양도했대요. 사업의 포괄 양수도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귀찮아서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되지 않을 거고요. 다음 3번. 페인트를 판매하는 김사업 씨는 매입세 공제를 받고 구입한 상품인 페인트를 친구에게 무상으로 공급을 했대요. 무상 공급은 간주 공급으로 보고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과세되는 거고요. 다음 4번. 휴대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김판매 씨는 거래처로부터 판매 장려금 100만 원을 금전으로 수령을 했대요. 자, 금전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는데, 자, 보세요.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매장에다가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거 10대 팔아줘. 그러면 한 대 더 줄게. 그럼 휴대폰 매장에서는 한 대를 뭘로 받은 거예요? 판매 장려금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얘한테 11대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플러스 한 대잖아요. 그죠? 요 한 대도 뭐로 보라는 거예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매장에다가 우리 거 10대만 팔아줘. 그러면 내가 100만 원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판매 장려금을 금전으로 제공하게 되면 이거는 재화가 아니니까 과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전이었을 때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래서 14번에는 3번이 과세되는 거래입니다.